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이 아픈 것 자체도 걱정이지만 병원비도 같이 걱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비가 들어가면 그 이상은 모두 나라에서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걸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새 정부의 공약 중에 이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좀 더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알아보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김철웅 충남대 의과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병원비가 얼마 이상 나오면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소득 계층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제 7개 소득 계층별로 정부가 보장해주는 상한액이 다른데요. 소득 하위 10% 계층은 의료비를 122만 원까지만 부담하고요. 예. 소득 상위 10% 계층은 514만 원까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층은 122만 원부터 514만 원까지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내는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넘는 금액을 정부가 모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주 가난한 분은 대략 12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주는 거고, 소득이 많은 분은 500만 원까지만 본인이 의료비로 내면 그 이상은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인데, 뭐 여기까지 들으면 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병원비 없어서 병 못 고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허점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120만 원 또는 500만 원까지 부담해 줍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빠집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택 진료비, 그러니까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그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가 특정 의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고요. 또 하나의 예는 기본 병실이 4인실인데 1인실 내지 2인실의 병실을 사용했을 때 병실료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인실, 2인실이 아니라 6인실 내지는 4인실 기본 병실을 쓰고 싶었지만 당시에 뭐 기본 병실이 꽉 찼기 때문에 만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제외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도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신약, 신의료기술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제 어머니의 경우에는 7년 전에 암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당시 이때 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가 무려 2,800만 원이나 더 추가로 지불했었습니다.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의료비가 더 나가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의료비 한 17%가 이런 비급여 항목으로 이용하는 의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병원에 또 가족이 입원하면 간병도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또 써야 하는 일인데 이것도 역시 이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개인 부담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에서 이 제도를 좀 바꾼다는 말은 지적하신 그 부분, 즉 비급여 의료비나 기타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다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은 다 주겠다는 뜻입니까? 네, 공약집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급여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100만 원 상한제 달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약집의 표현대로 이런 비급여 항목들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할 수 있고,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본인은 주머니에 100만 원만 있으면 병을 어쨌든 현대의학이 허용하는 한 고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문제는 결국 그게 병원에서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면 나라에서 줘야 될 거고, 결국은 돈 문제이겠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가 문제일 텐데, 혹시 계산된 숫자가 있습니까? 네, 공약집에는 재정 추계 내지는 재원 조달 방안이 없었습니다. 다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의 추계에 따르면 필요한 추가 재정은 한 18조 원, 내년 18조 원이 필요합니다. 18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신약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간병비용은 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교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18조 원이면 어느 정도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조 원이라는 돈이 국가 예산에서
어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을 저도 가끔 들어보면 4조 원인데 못합니다. 내지는 대학생 등록금 반값 하는데 6조 원 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요. 18조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라는 뜻 생각이 드는데 이 돈 마련을 혹시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한 30%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 1가구가 월 평균 내고 있는 보험료가 평균 10만 원이에요. 네. 10만 원에 30%, 즉 매달 3만 원을 더 내게 되면 매년 9조 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9조 원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게 되면 고용주도 절반을 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정부도 이 고용주와 우리 건강보험 국민이 낸 보험료의 20%를 내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고용주의 부담 비용, 정부의 기여금 9조 원이 더해져서 18조 원이 마련이 이제 가능한데요. 사실 이제 추가 보험료 3만 원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은 사실 이미 우리나라 가구의 88%가 민간 의료 보험료로 3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간 의료 보험료를 내고 있는 30만 원에 이 3만 원은 10%에 불과한 금액인데요. 만약에 이제 3만 원 추가해서 9조 원 확보하고 정부나 고용주의 9조 원이 합해져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예. 굳이 매달 내는 민간 의료 보험료로 내는 30만 원 납부할 이유가 없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많은 분들이 실손 네네. 의료보험 가입하고 있으니 네. 그거 깨고 건강보험료 더 내자. 그러면 10만 원짜리 깨면 5만 원 정도만 건강보험료 더 내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금을 더 내도록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20%를 예.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의 경우에 정부가 7조 4천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 8조 8천억 원을 냈어야 했거든요. 예. 사실 정산제도가 없다 보니까 실제보다 1조 4천억 원을 덜 냈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한다면 2018년에는 매년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예. 건강보험을 조금 더 이제 적게 인상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한 3조 원쯤 세금 걷어서 더 내고 네. 한 15조 원 남는 모자라는 거는 한 7조 원쯤은 국민들이 더 내고 나머지 또 한 네. 7, 8조 원은 기업들이 더 내달라 이런 말이군요. 대강.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큰 병 걸리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해주면 좋은 복지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병에 걸려도 병원비를 대체로 다 나라에서 대주게 되면 혹시라도 과다 지출이 생길 걱정은 없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혹시 시행하는데 부작용 같은 건 없었어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는데요. 일단 진료비 지불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 현재 정부가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주는 진료비 지불 기준은 행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방문 횟수라든지 시술 건수에 따라서 시술량이 많아지면 진료비가 더 커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위량을 늘리면, 즉 환자 방문 횟수나 시술 건수를 늘리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이제 방식이다 보니까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진료비 지급 기준을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행위별 수가제 위주의 방식을 바꿔서 포괄수가제라든지 인두제, 성과에 기반한 지불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바꾸면 그럼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3단계를 치료하든 10가지 치료법을 쓰든 같은 돈을 보험에서 지불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행위별 수가제를 바꾸게 되면 이제 진료비가 사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행위를 하나 묶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료비가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위를 늘려도 수입이 진료비가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행위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인센티브 유인이 작동하겠죠. 그 부분은 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또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웅 충남대 의과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